염정 팀장하고는 아침에 그나마 시장에서 매기가 좀 들어왔던 게 신재생 쪽이에요. 네. 특히 뭐 풍력, 태양광 이쪽이 좀 특징적으로 보였는데 지금은 또 윗꼬리를 좀 다네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늘 사실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네네. 있는데요. 오늘 신재생 쪽은 오늘뿐 아니고 사실 지난주에도 신재생은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이제 원유, 러시아 원유에 대한 뭐 부분 금지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뭐 국제유가는 110달러 선에서 상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의 움직임이 좀 세게 나타났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풍력 에너지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한 것도 있고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은 CS 베어링인데 CS 네네. 베어링이 특징적으로 또 크게 움직였던 부분은 정부가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을 2030년까지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을 100배 이상 생산 발전 부분 100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인천시에서 향후 2027년까지 19조 원의 대규모 해상 풍력을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용 베어링 제조업체이고요. 이 베어링 쪽에서는 사실 모든 설비와 제조 공정 쪽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세가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베어링이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CS 베어링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아무래도 좀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풍력 쪽에 대한 좀 수주가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으로 볼 수 있겠고 지난 2분기 동안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신재생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기대감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물론 좋지만 단기적으로도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셔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풍력 타워 네. 올린다 그러면 베어링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밑에 그렇죠. 타워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가는데 CS 베어링만 움직이는 건 이제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탄력성이 네. 좋기 때문이다. 앞서 이제 그렇게들 분석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네. 다른 종목들의 탄력성을 좀 사실 좀 그렇게 적은 부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개별 모멘텀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풍력 쪽은 좀 사실 최근에는 좀 접근하기가 저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제 흐름 자체가 아직은 이제 신재생 쪽이 이제 태양광 쪽 움직였다가 풍력도 네. 움직였다가 또 원자력 쪽도 움직였다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주가가 꺼질 때 들어가서 기다리자, 올라가기를. 뭐 사실 근데 기다리기도 좀 애매한 게 풍력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란 말씀이십니까? 네. 오랫동안 또 기다렸는데 사실 좀 오랫동안 못 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 저는 좀 풍력 쪽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의 흐름 자체는 그냥 이 흐름을 잘 이용하시는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을 하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얘기 염정 팀장하고 좀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최근에 좀 좋았고요. 뉴스도 좀 나왔거든요. 고려아연하고 같이 네. 전구체 관련 회사 하나 같이 투자해서 간다라는 얘기도 있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인데 LG화학 어떻게 볼까요? 일단 LG화학은 이제 과대낙폭 종목으로 또 지목이 되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뭐 전구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중국 업체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겠다.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어떤 시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LG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사실은 이런 모멘텀도 네. 중요하지만 좀 수급에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이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의 최근 수급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은 시도는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또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40만 원 초반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좀 반등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동시에도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재료들도 좀 중요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약간 수급으로 움직이는 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쉬고 있는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약간 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는 좀 큰 활약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네. LG화학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뭐 LG화학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LG에너지솔의 접근은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패턴이 들어온다면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조금 더 좋아질 때가 네. 접근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루트로닉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네. 현재 11%까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또 다른 리오프닝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 파마리서치도 3%, 클래시스도 2%, 하이로닉도 2%까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래도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하고 하반기 전망도 좋은데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염정 팀장님?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리오프닝 관련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시장이 사실 리오프닝 쪽에서 크게 한 번씩 순환매가 돌아가는 과정이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좀 찾아볼 수 없는 좀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미용기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좀 한동안 좀 움직임이 좀 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좀 아무래도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어떤 테마 성격으로의 이런 순환매가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리오프닝은 사실 갈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계속 안 가고 있고 좀 짧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쪽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관점보다는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종목이 움직인다라기보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뭐 이미 미용 관련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인다. 이런 흐름은 좀 지금 찾기 힘든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염정 팀장께서는 미용 관련주 중에 이 조정 과정에서 다음번에 TO를 종목을 꼽으라면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가장 탑픽으로는 저도 클래시스를 보고 있고요. 이제 미용 쪽보다는 저는 리오프닝 쪽에서는 항공 관련주들과요. 고려항공. 네, 항공 네. 관련주들과 그리고 뭐 이제 여행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빠른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카지노 쪽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 팀장이 가져오신 공략주 먼저 확인하면서 얘기할게요. SPG라는 회사 가져오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로봇 관련 주가 움직임이 좀 네, 크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M&A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로봇 관련주가 좀 큰 폭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SPG 역시 로봇 관련주 쪽으로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사실 지금 뭐 주도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사실상 아직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이 SPG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함께 앞으로 기대감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연평균 성장률 역시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6%, 7%대까지 끌어올리면서 사실 로봇 관련주 움직임 쪽에서는 안정적인 종목인데요. 최근에 계속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로봇에 쓰이는 감속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로봇의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떤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필수 부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G의 전반적인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현재는 가전 부품 쪽이 한 67% 정도 그리고 산업 자동화의 그 로봇 관련 쪽은 약 33% 정도로 아무래도 아직은 이제 가정용 쪽이 조금 더 가전 부품 쪽이 조금 더 매출의 비중이 높은데 네. 이 마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산업용 쪽이 훨씬 더 마진이 높습니다. 가전 부품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비용을 좀 줄이고 앞으로 고마진 쪽인 산업용 자동화에 대한 부분의 매출을 좀 늘리고자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분위기는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뭐 LG전자, 하이얼 같은 대형 가전제품사들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네네. 조금 더 주목받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로봇 감속기, 산업용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본 쪽에
쪽에 대한 일본 쪽에서 이 부분을 사실 좀 장악하고 있었는데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로봇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해당 종목 SPG의 매출액도 자연스럽게 좀 성장할 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일단은 전고점이 19만 4천 원까지 그날 이제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폭발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살짝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높았다는 좀 부담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고성장 산업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모아가시는 전략이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목표가입니다.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